여러분, 어저께 갑자기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 기업인들이 불려갔습니다. 기업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사장 등입니다. 왜 갑자기 불려갔을까요? 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쇼만 벌리느냐, 왜 실질은 어디 가고 국민에게 보여주기 쇼, 면피형 쇼, 왜 이렇게 쇼만 대통령이 벌리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네, 프리덤 세계 시민님, 비대면으로 커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이에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19개 기업이죠. 연결해서 웨이퍼를 손에 들어가면서 산업 구조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웨이퍼를 들고, 이게 반도체 핵심 부품이거든요. 웨이퍼를 들고 미국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저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만이 그 다음 날로 중국과 거래를 끊고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골치 아프죠. 투자하겠죠. 삼성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기업인들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경제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책임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실질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느냐 하고 많은 국민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CEO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병풍처럼 덜러리를 세운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너무나 많이 해요. 왜냐고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인들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마구마구 조져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인들이 불안해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 정책의 실패가 계속 되고 나서부터는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뚝뚝. 실제로 지표로도 말합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순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영국이 블랙시트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1위가 됐고요. 한국은 왜 2위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커진 거예요. 브라질, 아일랜드도 블랙시트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생긴 일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2위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무 문제 없이 경제정책 불확실성 순위에 2위가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통령의 쇼 정치 때문이에요. 쇼 정치 때문에. 여러분, 탄소 중립 선언을 한다면서 전국에다가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한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게 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쇼.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공공임대주택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4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인테리어 했던 곳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쇼라는 겁니다. 그 많던 비전 선포식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비전 선포식만 했지 비전 선포식 이후에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저께 청와대가 확대 장관 회의를 하면서 긴급하게 대기업 CEO들을 불러서 참석을 시킨 것, 이것은요 지난 4년간 했던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마 어느 국민도 그 회의를 보고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업인들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부가 절치부심하여, 절치부심? 절치부심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이구야. 개뿔이라고 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산업 전략을 위해서 절치부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기업, 경제, 산업을 챙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챙겼죠. 친노동 정책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뭘 챙겼다는 거죠? 이 지표도 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야기했고 WEF나 세계경쟁력위원회죠. 이런 데가 발표한 거 보면 대한민국 기업 제도 경쟁력 추이 26위입니다. 59.8에 26위.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챙겼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챙겼다 하는지. 기업은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냥 규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스스로 만들고요. 스스로 수출하고 스스로 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과 반대로 하지 않았나요? 지난 5년간 지난 4년간 그야말로 노사협력, 산업환경, 산업안전 이거 최악에 이르렀잖아요. 최악에 26위까지 내려갔을 정도면 최악 중에 최악 아닌가요? 여기에 반도체 전쟁은 난리야 지금. 반도체 전쟁은 난리인데 우리 정부는 저렇게 쇼만 하고 있는 것 실질적인 지표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 전쟁 테크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잖아요. 잠시만요. 앤드류 팡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은 제조 2025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요. 적어도 170조 원의 돈을 투입한다고 해요. 여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고 그야말로 반도체 굴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유로예요. 67조입니다. 이 돈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 반도체 자국 국산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56조입니다. 정부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대만이요. 반도체 연구개발에만 투자를 15% 내에서 새 공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를 했죠? 대한민국은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감옥살이 시키고 있잖아요. 적폐몰이라고 하면서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예,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도 나는 특별한 혜택을 받기 싫다 하면서 지금 감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도대체 전 세계는 전쟁, 반도체 전쟁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 전쟁까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기업인들 불러서 면피용 쇼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갑니까? 기업인들이 그걸 반길까요? 기업인들은요 거기에 참석하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관심을 선거 전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입니다. 선거 정략이죠. 전략이 아니죠. 정략. 그러니 산업은 죽어가든 경제가 망가지건 서민이 꼬꾸라지든 자영업자가 붕괴하든 언제 한번 제대로 신경을 썼나요? 이게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붕괴하면 국민이 무너지면 정부라도 나서서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게끔 만드는 게 지금까지 정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부도 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똥꼬집인지 고집을 탁 세우면서 이념의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경제에 적용을 해버리니 경제까지도 지금 다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 최악의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말입니다. 제발 국민이 원하는 경제 정책, 기업이 원하는 경제 정책, 그런 경제 정책을 해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